일렬로 걸어가고 있는 에보트 가족. 말 한마디 없는 가족들의 정적을 깨는 소리는 다름 아닌 막내 아들 보우가 들고 있던 장난감 우주선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리는 극적으로 달려가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보우를 지키려 하는데 그렇게 보우는 괴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때는 2021년, 보우가 죽고 1년도 더 된 시점에서 인류는 갑자기 나타난 그 생명체들에 의해 대부분 말살당한 상태였습니다. 에보트 가족과 같이 생존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는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없는 괴물이 굉장히 민감한 청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물들이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청각에 민감했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총알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외골격과 엄청난 속도, 그리고 양팔의 낫과 같은 무기는 단 한 번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인체를 절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은 에보트 가족의 생존법은 단순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접시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풀잎을, 걸어다니는 곳에는 모래를, 세수를 할 때는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수건을 덧대고, 소통을 할 때는 수화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들이 수화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괴물 때문이 아닌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첫째 딸 레건을 위해서였습니다. 보우를 잃었지만 가족들은 힘을 합쳐 생존하고 아내 에블린은 새로운 아이를 임신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리는 매일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과 존재하는 모든 기관의 구조 요청, 그리고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수 보청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죽음의 위협은 작은 실수에도 큼지막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드게임조차 편히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에보트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게 반복되는 조심과 주의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낼 수 없는 세상이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첫째 레건에게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한 리는 최대한 안전하게만 레건을 보호하려 하는데요. 리는 아들 마커스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 가지만 레건에게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는 엄마 에블린과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리가 레건을 위해 제작한 특수 보청기도, 그리고 리의 부탁도 모두 거절한 레건은 결국 짐을 싸고 가족들 몰래 먼 길을 혼자 나섭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리와 마커스는 커다란 물소리 덕분에 비교적 편안한 낚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큰 외침도 잠식시키는 폭포는 오랜만에 두 부자가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마치고 귀가하던 부자의 눈앞에 폐가처럼 보이는 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이 바라보게 된 사람은 한 노인. 노인은 괴물에게 죽임당한 자신의 아내 앞에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리의 제스처를 무시하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한편, 레건이 집을 떠난 것을 모르고 있던 에블린은 집안을 돌아다니다 딸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데요. 당황스러워하던 에블린은 출산 예정일보다 이르게, 그것도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양수가 터져버립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리가 마련해놓은 지하실로 내려가던 에블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못까지 밟게 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못에서 발을 빼내고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소음을 듣고 괴물이 나타납니다. 과연 두 부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집 나간 레건은 어디로 간 것인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출산의 상황과 우는 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주연 리의 배역을 맡은 존 크레신스키가 각본, 기획, 감독, 그리고 주연까지 맡아서 한 영화로도 유명한데요. 영화에서 부부로 나온 에블린 역의 에밀리 블런트와 존 크레신스키는 실제 부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4월 12일에 개봉을 하며 나름 전세계 최초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의 전체 제작 금액은 200억 원 정도였지만 흥행 수입은 제작비의 17배 수준으로 3,500억 원을 넘어서며 수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국내에서는 50만 관객 수 정도만 동원하며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국내에서도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반적으로 영화가 호평을 받았지만 좀 더 세계관과 이야기의 전개를 위한 설정이 빈틈이 없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괴물의 청각에 대한 설정입니다. 괴물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리면 곧 나타나 대상을 공격하는데요. 에버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3마리밖에 없다는 설정이지만 소리가 나는 어느 곳이라도 금방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극도로 민감한 청각과 속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괴물이 이상하리만큼 중요한 순간에는 잘 듣지 못하는데요.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알람 시계의 초침은 인식하지만 초침 소리보다 큰 사람의 한숨 소리는 듣지 못하는 등 관객에 따라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꼭 가져야 했는가라는 의문점인데요. 영화의 초반부에 관객의 뇌리에 박힐 만한 큰 사건이라면 역시나 막내 보우의 죽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부주의함이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에서 치명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에버트 부부가 또다시 아이를 갖게 된 것인데요. 사랑의 결실이라는 게 주의한다고 해도 언제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들 부부를 탓하기는 힘들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요소는 영화적으로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주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납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미군을 괴물이 어떻게 이기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적 허용이란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폭포 앞에 살면 되지 않냐는 의문은 굉장히 공감 가는 견해였는데요. 사실 영화를 면밀하게 보신 분들은 폭포뿐만이 아니라 물소리가 괴물들을 회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요소라는 단서까지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하실을 가득 채운 물과 그 공간에 괴물과 에블린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함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계속해서 흐르는 물소리 덕분에 괴물은 옹알대는 아기를 바로 앞에서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고로 물소리가 에버트 가족에게는 괴물을 회피할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이었다는 것인데 물가에서 혹은 폭포 옆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영화를 보는 중에도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해서 부모와 관객의 속을 썩히는 캐릭터도 나오는데요. 마음속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를 계속 외치게 될 클리셰 덩어리의 캐릭터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괴생명체 영화에는 필요악처럼 존재하는 인물이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작은 아쉬움과 의문들을 남기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잔인한 장면 없이 긴장감의 완급을 참 잘 조절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멸망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서로를 버팀목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견디는 모습도 영화의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연기는 역시 에밀리 블런트의 에블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카리오에서 고뇌하는 FBI 요원, 에지 오브 투마로우에서는 외계 괴물 미믹들과 싸우는 연합군을 이끄는 군인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Who said you could talk to me? 한없이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에밀리 블런트의 어머니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해 보였으며 목소리 없이 오직 표정만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연기력은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얽힌 재미있는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오른쪽 상단을 터치하시고 존경하는 유튜버 빨강도깨비님의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